그래서 지금부터 펜타워 워크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워크숍 진행을 맡게 된 아워컴즈의 권용환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1부에서는 펜타워가 정확히 뭔지 기본 컨셉트를 설명을 드리고 펜타워 설치하는 걸 같이 해볼 거고요. 이제 2부에서는 펜타워를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펜타워 관련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키워드를 준비했고요. 여기 있는 거를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일단 한번 보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용어 3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코딩이라는 건데 약간 저의 의욕이 들어갔습니다. 그 컴퓨터한테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코드로 이루어진 명령문을 작성 및 전달하는 행위라고 제가 의역을 했는데요. 컴퓨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 코딩이라는 키워드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블록 코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펜타워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블록 코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블록 코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했고요. 블록 코딩은 단일 기능을 하는 코드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가지고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코딩은 일일이 코드 한 줄 한 줄 입력을 해서 일을 시켜야 하는데 이러면 매우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미 모아놓은 블록 등을 활용해서 코딩한다. 그래서 블록 코딩이다. 이런 개념을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모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완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체 및 부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펜타워 안에서 좁게 말씀드리면 개별 기능을 수행하는 블록들이 모여서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 될 수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일단 왼쪽 위 먼저 봐주시고요. 여기 위쪽에는 레고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데 반면에 아래쪽에는 이런 조각들이 조립되어서 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블록 코딩의 개념과 이 레고와 비교를 해보면은 레고 조각은 블록이라고 할 수 있고 레고 조각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은 모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레고의 조각은 이 집이라는 이 모듈이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를 완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블록들이 모여서 하나의 온전한 집이라는 모듈을 이루어야 완전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가운데를 봐주시면은 여기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말풍선들이 있고 이 말풍선 하나하나가 어디로 얼만큼 움직여라, 몇 초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어떤 명령문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좀 이게 조립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상태죠. 이걸 아래쪽처럼 내가 원하는 프로세스대로 뭐뭐를 클릭했을 때 뭐를 말해라, 뭘 반복해라, 어디로 얼만큼 이동해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명령문들을 조립해서 자신이 의도한 대로 작업하게 만드는 것이 블록 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펜타워 역시도 미리 말씀드리면은 어떤 기능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와서 조립하고 순차적으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이런 블록 코딩의 그 작업 방식과 펜타워의 작업 방식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키워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데이터라는 건 한마디로 저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모든 단위입니다. 이 회의실 안에 몇 명이 있냐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숫자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고 현재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의 색깔 이거는 시각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데이터이고 기초적인 자료인데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은 결국 이런 데이터는 처리 과정을 거쳐야만 활용할 수 있는 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정보는 데이터를 의미 있게 정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각 회사별로 재무제표라는 그 서류가 있죠. 이 재무제표 안에는 각종 그 수치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 재무제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정보로서 언제 어디든 쓸 수가 있습니다. 왜? 얘네들이 의미 있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데이터 처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데이터 처리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정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엔 데이터를 왜 정보로 만드냐? 이걸 실제로 내가 내 목적에 맞게 활용하려고. 근데 이 데이터 처리라는 게 너무 포괄적입니다. 때론 내용을 추가하는 게 될 수 있고 이걸 너무 수정하는 게 될 수 있고 아니면 단순히 이 데이터를 집계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이런 포괄적인 걸 데이터 처리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목적은 뭐냐?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내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주시면 되고 다만 이런 데이터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사업 제안서를 쓰는 과정을 예로 들어보면은 사업 제안서에는 여러 가지를 써야 하는데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회사의 지난 3년간의 매출을 적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 제안서라는 목적에 이 재무제표는 정형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이걸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비정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에 반대되는 나머지 모든 것입니다. 재무제표나 아니면 인적 사항 이런 서류들은 아니면 DB의 자연의 값들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에 블로그에서 수집한 댓글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그런데 유튜브 영상의 제목이나 그런 게 없다 하면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거나 이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만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는 정해진 룰이 없기 때문에 의미 파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메타데이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한마디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어떤 정보냐? 쉽게 말해서 가장 흔한 예로 유튜브 영상에 달려있는 영상 제목이나 업로드 날짜, 업로드한 사람 이런 걸 통해서 이 영상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왜 올렸고 이 영상이 어떤 거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걸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펜타워의 강점에 대해 언급할 때 나오는 키워드들입니다. GUI 많이 하는데 Graphic User Interface의 약자로서 한국어로 하면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출력 등의 기능을 알기 쉬운 아이콘 등의 그래픽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펜타워의 가장 큰 강점이 GUI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원래는 데이터 처리 과정이 되게 어려운데 이런 걸 코딩 과정 없이 이미 그 GUI 인터페이스로 구현되어 있는 기능들을 끌어와서 데이터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영업팀에서 강점으로 어필할 수 있겠고요. 워크플로우라는 단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용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작업의 흐름인데 펜타워 안에서는 이 작업의 흐름이 무엇이냐? 개별 작업 단위들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펜타워 안에서 워크플로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펜타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펜타워는 여기에 있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원스톱 빅데이터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이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업용 버전과 커뮤니티 버전으로 나뉘어지는데 기업용 버전은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사용해 볼 소프트웨어는 이 소프트웨어의 커뮤니티 버전인 펜타워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할 거고요. 이 엔터프라이즈 버전, 기업 버전의 경량화 버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기능 중에 몇 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다고 해도 간단한 기능만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펜타워는 한 가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복합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걸 또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과 서버 애플리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고요. 서버 단과 클라이언트 단이 조합되면은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으로는 PDI가 있고 대표적인 서버 애플리케이션은 PBA가 있는데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머릿속에 둬야 하는 거는 펜타워가 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리고 대체로 클라이언트 단과 서버 단으로 나뉘어지는구나. 이것만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 목록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자, 제가 대표적인 거라고 언급한 거 약자 한 번씩만 풀어드리겠습니다. PDI는 펜타워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의 약자로서 사용자의 데스크탑,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GUI 작업 환경을 제공해주는 툴입니다. 반면에 PBA는 펜타워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약자로서 서버에 게시된 파일을 호스팅하거나 이런 것을 대시보드에 시각화로 표시하거나 이런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 펜타워의 많은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이 PDI만 간단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페이지에서 펜타워가 기업용 버전과 커뮤니티 버전을 나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기능은 펜타워 2에서만 제공하고 어떤 기능은 C에서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PPT 파일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거는 그때 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펜타워의 실제 작업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 PDI에서 시각 GUI 작업 환경이 나와 있고 원래는 여기다가 코드가 쭉쭉쭉 써져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코드는 없고
웬 네모 안에 아이콘이 있는 형태가 몇 개 있고 이것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어떤 폴더들이 있는데 이 폴더들을 열면은 여기 맨 왼쪽과 같이 해당 카테고리 폴더 안에 속해 있는 기능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단순히 여기에 있는 기능을 마우스로 끌어다가 이 안에 배치하고 이 안에 배치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블록 코딩식으로, 블록 코딩도 결국 어떤 기능을 끌어와서 배치를 해서 코딩을 하는 거니까요. 블록 코딩식으로 데이터 처리 과정을 코딩 없이 이 화면에 구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개별 작업 단위, 이 사각형 안에 아이콘이 있는 형태를 개별 작업 단위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 안에 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는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인서트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위해 필요한 코드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CSV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코드들이 이미 여기 안에 있고 이런 식으로 단일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런 개별 작업 단위들은 모듈 안에 배치되고 모듈을 통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펜타워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본 원리를 보겠습니다. 방금 전 페이지에서 각 개별 작업 단위, 네모난 아이콘에 그게 다 개별 작업 단위인데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때 데이터는 오른쪽과 같은 형태의 작업 공간에 담겨서 전달 및 처리되게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일단 펜타워는 이 필드와 로우로 구성된 작업 공간에 데이터를 올려놓은 다음에 각종 처리 작업을 진행하는 툴입니다. 엑셀과 유사한데요. 엑셀도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그 작업 공간 위에 데이터를 올려놓는데 펜타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드는 세로로 한 줄, 로우는 가로로 한 줄을 의미합니다. 이런 작업 공간에 데이터를 넣고 특정 필드의 값 중에서 아니면 특정 로우의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게 펜타워를 통한 데이터 처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영업팀에서 마케팅을 할 때 이거 엑셀 데이터를 실제로 이렇게 엑셀과 유사한 환경 안에 넣기 때문에 엑셀 정도만 알아도 엑셀 정도에다가 약간만 공부를 더 하면 데이터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모듈 얘기를 했는데 펜타워에는 모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모듈과 잠 모듈이 있는데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모듈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실무자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안에서 같이 수행되는 개별 작업 단위를 스텝이라고 합니다. 이런 스텝들이 모여서 배치가 된 다음에 이것들이 실질적인 데이터 조작을 수행하게 되고 이렇게 스텝들이 모여서 데이터 조작을 하는 모듈인 트랜스포메이션은 .ktr 확장자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잡 모듈이 있는데 데이터 파일 및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모듈로서 사람으로 치면 관리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데이터를 조작하지는 않지만 각종 워크플로우를 제어하고 조절하고 때로는 중단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작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조절을 하는 이 스텝이고 그 모듈이고 이 안에서 배치 수행되는 개별 작업 단위는 엔트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엔트리들이 모인 잡 모듈 같은 경우에는 .kjb 확장자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실제 화면입니다. 이 모듈별로 이 작업 환경에 나오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먼저 여기 아이콘을 보시면은 펜타워 안에서 이 잡 모듈을 의미하는 아이콘이고요. 이렇게 잡 모듈을 PDI를 통해서 열게 되면은 왼쪽에 엔트리들의 목록이 표출되게 됩니다. 이런 엔트리들을 끌어와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게 되고요. 또 여기 각 작업 단위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호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엔트리들을 호프로 연결하여 워크플로우를 만들면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 모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 다만 여기 아이콘, 여기 역시 트랜스포메이션 아이콘인데 이것이 화면에 표출되고 트랜스포메이션 모듈 창이 열리면은 왼쪽에 빨갛게 강조한 부분에 스텝들의 목록이 나오고 이런 스텝들을 끌어와서 다시 이거 호프로 연결하면은 실질적인 데이터 조작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여기 아래에 있고요. 파일 및 DB에서 데이터 불러오기, 값 계산하기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펜타워를 설치를 해볼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쭈르륵 과정을 훑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패키징을 했고요.
펜타고 설치 과정을 좀 쉽게 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설치 순서 텍스트 파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치 과정을 적어놨습니다. 이게 설치를 하시다가 헷갈릴 경우에 이 설치 순서 텍스트 파일을 보고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JDK를 먼저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 폴더 앞에 번호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JDK는 Java Development Kit의 약자로서 펜타고가 JDK 1.8 기반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또 라이선스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픈 JDK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 같이 설치를 할 거고요. JDK를 다 설치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환경 변수 또한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제가 배치 명령어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파일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명령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setx-m 명령어로 시스템 변수에 어떤 이름으로 무엇을 넣어라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자바 버전과 자박 버전으로 이 환경 변수가 잘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겁니다. 본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제가 가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타고를 설치를 할 겁니다. 사실 설치하기보다 압축을 푼다는 표현이 더 맞는데요. 이 압축 파일 안에는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이라는 폴더가 있고 이거를 C 드라이브 안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샘플 파일을 준비했는데 이 테스트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이제 설치가 끝난 다음에 블로그를 통해서 실행해 볼 거고 이 모듈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은 설치가 정상적으로 끝난 겁니다. 이 컴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파일들은 2부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